네, 시장의 중심 잡아보겠습니다.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의 키워드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살펴볼 중심 내용, 대외 악재주의입니다. 악재에 대한 분석이 굉장히 많죠. 궁금하고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출발이 될까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잠시 후에 체크를 해주실 거고요. 미국 증시 마감 상황이요. 네. 저희가 이제 이틀분을 봐야 되는데 네. 첫날, 그러니까 현지 시간으로 지난주 금요일 거, 그리고 현지 시간으로 월요일 거 이틀분이었는데 네. 상승 하락 이렇게 됐죠. 네. 뭐 합치면 거의 비슷한 수준이긴 네, 한데 어떤 그렇죠. 부분에 더 무게 중심 가지고 계세요? 일단은 뭐 어저께 좀 더 무게중심이 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월요일 같은 경우, 지난주 이제 금요일이죠. 10월 1일 같은 경우 이제 상승을 좀 큰 폭으로 이제 상승을 했죠.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이제 머크의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좀 컸다라는 게 이제 일단 시장 내용인데요. 그거 말고 경제 지표도 상당히 호조가 됐습니다. 특히 ISM 9월 제조업 PMI 지수가 이제 61.1로 해서 예상치가 이제 59.5였는데 그걸 상회했다라는 게 이제 상당히 좋았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시카고대 소비자 심리 지수도 9월 확정치가 72.8로 해서 예상치 71을 상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표는 좋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큰 폭으로 올랐었던 게 미국 같은 경우는 펀드가 이제 결산을 하는 게 9월 말 결산들이 많습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9월 말에 좀 많이 빠졌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반발 매수까지 같이 이제 유입이 된 거 아닌가. 그래서 상승폭을 좀 더 키웠다라고 보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대신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상대적으로 조금 이제 여러 가지 이슈가 좀 불거지면서 특히 이제 금리 관련된 이슈가 가장 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에 이제 1.56%까지 이제 10년물 국채 금리가 올랐었는데요. 어저께는 그거보다는 좀 낮았습니다. 1.48% 정도 유지를 했는데 일단은 9월달 평균보다 이제 상당히 좀 올라갔다라고 이제 인식들을 하면서 기술주에 대한 이제 차익 매물 출회가 좀 많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기술주에 대한 차익 매물 출회가 많다 보니까 지수도 좀 더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팡이라고 불리는 이제 4대 대형 회사 같은 경우, 대형 IT 회사 같은 경우도 다 2%, 1%에서 2% 내외로 빠졌고요. 특히 이제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전날 내부 고발자 문제하고 그다음에 또 서비스가 이제 4시간 동안 이제 중단이 되면서 관련된 이제 투자 심리가 악화되면서 5% 가까이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신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3분기 전기차 인도 대수가 24만 1,300대로 해서 시장 예상치 22만 대보다 증가를 했고요. 분기당 인도 대수도 사상 최대치를 기록을 하면서 강한 그런 모습들을 보였고요. GM 같은 경우도 좀 강한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특이했던 게 이제 유가 관련된 부분이 좀 계속 지금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일 같은 경우에 오펙 플러스 회의에서 기존에 이제 매월 이제 하루 산유량을 40만씩 증산을 하겠다라는 그런 상황은 계속 이제 유지를 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유가도 14년 8월 이후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그러니까 7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천연가스 같은 경우도 5.8달러로 이제 마감이 됐는데요. 일단 장중에 6달러는 넘기도 했으나 일단 차익 매물 때문에 상승폭을 좀 그러니까 상승폭이 좀 줄었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일단은 계속 에너지 관련주들은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유가 급등이 심상치가 않고 요즘 계속 이제 상승 추세를 연결시키는 모습입니다. 이제 국내 관련주라고 하면 정유주가 될 수 있겠고요. 에너지 섹터에 대한 강세 말씀을 주셨고 시장 보면 금요일 미국 시장 올랐는데 수급 이슈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하락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이제 국내가 중요하거든요. 국내 수급 상황에서 볼 포인트 간략하게 주시고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보세요? 네. 오늘 좀 떨어지면서 시작이 될까? 아니면 좀 잘 버텨주면서 시작이 될까? 이 일단 부분이요. 버티긴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일단 금요일 같은 경우 이제 주가 좀 많이 빠졌습니다. 지금 퍼센트로 1.6%, 그냥 코스닥 같은 경우 2% 넘게 빠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이 1,000포인트를 깨고 다시 이제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다라는 게 조금 부정적인 그런 모습이었고요. 일단 특징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개인이 순매수를 했고 기관 외국인이 순매도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관이 한 3천억 정도 순매도를 했는데 하루 만에 다시 순매도로 전환한 거고요. 기관은 4,800억 정도 순매도를 보였습니다. 4일 동안 지금 연속 순매도를 보이고 있는데 총 1조 5,700억 정도가 지금 순매도를 하고 있다는 거고요. 연기금 같은 경우도 6일간 1,900억 정도 지금 순매도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 같은 경우 이제 지수가 하락을 하다 보니까 저점 매수 차원에서 유입이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금요일 같은 경우도 7,600억 정도 유입이 됐는데요. 아마 4일 연속 지금 2조 4천억 정도를 지금 순매수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도 순매수를 했고요. 기관 외국인은 순매도를 보였습니다. 외국인은 한 1,000억 정도 매도를 했고요. 이틀 동안 한 1,500억 정도 이제 순매도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관 같은 경우도 하루 만에 다시 순매도로 전환을 했다라는 겁니다. 개인 같은 경우는 지금 6일 연속 한 1조 가까운 금액을 순매수하는 그런 모습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외국인하고 기관하고 순매수세를 한 걸 본다라고 하게 되면 거래소 같은 경우는 SK이노베이션, 최근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SK이노베이션, 그다음에 SKIET, 그다음에 대한항공, 현대해상, 크래프톤 같은 종목을 순매수를 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아난티, LNF, 위메이드, 바이오니아, SNS텍 같은 종목을 순매수를 했습니다. 일단 고객 예탁금은 지금 68조는 비교적 높은 수준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 이제 신용이 최근에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9월 30일자 기준으로 해서 24조 8천억 정도 이제 하면서 일단 금융당국에서 신용 공여 관리를 좀 강화해라라는 그런 주문 때문에 계속 신용융자가 이제 감소세를 이제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환율이 좀 그날 금요일 날 좀 크게 움직였습니다. 4.7원을 올라가면서 1,188원 70전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작년 9월 9일 이후에 이제 최고치를 기록을 했는데요. 일단 외국인 순매도로 해서 지금 환율이 이제 약세를 좀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율 문제도 조금 관심 있게 좀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금일 같은 경우는 가장 큰 이유가 이제 대외 악재에 대해서 조금 이제 관심을 좀 가져라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은 최근 들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슈 때문에 좀 롤러코스터 장세입니다. 하루에 등락이 좀 상당히 큰 그런 이슈인데요. 일단 지난달 중반 이후에 계속 이슈가 불거졌는데 특별히 해소된 건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도 감안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크게 네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미국 연방부채 한도의 연장 문제하고 미국 예산안의 처리 지연이 이제 가장 이슈가 좀 크게 이제 부각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전일 같은 경우도 그런 불확실성 관련돼서 일단 미국 지수가 빠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연방부채가 연장이 안 된다라고 하게 되면 과거에 이제 2011년도에 한번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게 연장이 지연이 되면서 한 달 동안 코스피 같은 경우 21%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감안을 한다라고 하면 일단은 부채 한도 연장이 계속 이렇게 이제 10월 18일 이후로 미뤄진다라고 하게 되면 조금은 이제 타격이 증시 전반적으로 불확실성이 다시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 좀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인프라 투자나 그다음에 사회 복지 예산 처리가 지연된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지금 인프라 투자 관련돼서는 신재생이나 여러 가지 건설 산업 관련돼서 이제 투자가 지금 예상이 되어 있는데 그게 다 지금 지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조금 관련주들의 측면에서 보면 조금 부정적인 역할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테이퍼링이나 금리 상승 문제는 계속 불거지는 문제고요. 특히 이제 채권 금리 같은 경우 지금 계속 좀 강세를 보이고 있어서 그런 점 조금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제 헝다그룹 관련된 이슈입니다. 헝다그룹이 전일 거래 정지가 됐는데요. 거래 정지뿐만 아니라 지금 다른 이슈가 좀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10월 4일 날이죠. 어제의 계열사 중에 전보 포춘 엔터프라이즈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에 이제 해외 달러 채권을 발행을 했는데요. 총 5억 달러 정도 이제 발행을 했는데, 아니네요. 그 보증 채권이 2억 6천만 달러가 이제 도래를 했습니다. 근데 2억 6천만 달러가 일단 보증채이기 때문에 전보 포춘 엔터프라이즈에서 갚을 수가 없어서 일단 헝다에서 갚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만약 헝다에서 갚지를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 채권 같은 경우는 유예 기간 없이 바로 부도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 점이 어저께 시장에 미친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그런 점은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어저께 이제 부동산 기업이 이제 환타지아 홀딩스라는 회사가 달러 채권을 미상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자로 하면 환양년 홀딩스라고 해서 조금 이제 발음 좀 이상하긴 한데요. 일단 10월 4일 날 만기 채권이 5억 달러였는데 그중에서 2억 달러를 지금 미상환을 했습니다. 9월 28일 날 만기됐던 1억 달러에 대해서도 지금 미상환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부동산 그 기업들의 미상환이 계속 늘어난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점은 시장에 부정적인 이제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제 유럽이나 중국의 이제 전력난이 상당히 좀 심화되고 있다라는 것도 좀 감안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인도까지 지금 뭐 발전용 석탄 재고가 3일에서 10일 정도까지로 이제 줄어들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만큼 이렇게 특히 이제 중국이나 인도가 이런 전력난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제조업에 대한 생산 기지가 상당히 많이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뭐 글로벌적으로 공급 부족에 관련된 이슈가 다시 좀 불거질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불거질 수도 있으니까 그런 점 좀 감안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보면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다시 증폭될 수 있으니까 그런 점도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일단 종목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뭐 에너지 관련적 기업에 대한 뭐 이슈는 뭐 계속 좀 관심 있게 좀 보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이제 그 신재생, 그러니까 에너지 관련된 개발 기업 쪽으로 조금 더 포커스가 좀 맞춰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신재생 에너지 관련적 기업도 계속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시장 전반적으로는 리스크 관리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주셨고 요즘 다시 원자재 가격이 들썩이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관련주, 신재생 에너지, 대체 에너지 쪽은 볼만하다라고 포인트 잡아주셨습니다.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